A씨는 직장인이다. 하지만 그는 주식 투자에 꽤나 잔뼈가 굵은 투자자이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장중에 매매를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의 매매 기법은 간단하다. 거래대금을 터뜨리며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에 좋은 재료가 있다면 그는 그 종목을 계속 관찰하다가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이 나오면 종가에 매수하는 것이다. 이때 차트는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 정배열 초입 자리를 그는 좋아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기쁜 소식이 있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부자의 선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현재 1억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신 도움받은 영상은 회사원 A씨의 기법, 그러면서도 W자 패턴 영상도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김영준 투자자의 5억 빚 갚은 신고가 기법, 그리고 회사원 A씨의 종가 베팅 기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은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회사원 A씨와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 검색창에 부자회사원 회사원 A씨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다루는 부자회사원 채널의 영상을 보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여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것, 이것이 부자회사원 채널이 가장 원하는 바이며 어쩌면 전세계 수많은 부자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법 역시 김영준 투자자님이 책에서 소개를 한 바 있는 기법이고요. 10년 전에 김영준 투자자님도 큰 수익을 냈고 직장 다니던 회사원 A씨도 큰 수익을 냈고 몇 년간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던 분도 큰 수익을 낸, 그리고 그런 투자자들의 기법을 익힌 후 최근 다른 여러분도 큰 수익을 낸 신고가 거감자름 기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 다시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는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나 중요하므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실전에서 적용하여 여러분의 수익화 모델로 만드시고 이 기법으로 평생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법이 공개된다라고 해서 이 기법의 효용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기법은 10년 전에도 먹혔고 지금도 먹히고 앞으로도 계속 먹히는 기법이고 아마 이 기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타점에서 앞으로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종목 역시 이미 상승세가 나온 터라 지금 당장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당 종목의 상승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시장은 꾸준히 기회를 주죠. 풍산에서 급등 나올 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기법으로 다시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릭스, 릴리, 로레알 등 이딴 계약 소식의 52주 신고가,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계약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릭스 같은 종목은 사실 지금에서도 이따가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깔끔하게 돌파해줬다. 지금 월봉 차트로 봤을 때도 역사적 신고가다. 게다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도
올릭스는 눈여겨보시면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캔들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자. 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하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추격 매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올릭스는 여기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죠. 게다가 음봉 캔들에서 투신 사모펀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자리는 어쨌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횡보할 수 있는데 횡보하는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입니다. 9월 2일 날 우리가 올릭스를 보면서 요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금 현재 역사적 정고점을 돌파했다.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강력해야 강력하게 정고점을 큰 거래량으로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야지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다. 만약에 거래량이 애매하다, 작다라고 하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9월 2일 날 함께 봤을 때도 일봉 차트로 확인을 해봐도 역사적 신고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가 중에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죠. 차수 제시실 특강에서도 역사적 신고가가 가장 우수하다. 그 다음이 52주, 그 다음이 60일, 그 다음이 20일 신고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신고가 돌파할 때 거래량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고가 돌파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량 거래량,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가 좋은 거지 무조건 신고가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추세 상승이 나온다?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량은 월등히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의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월등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도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좋은 상승세가 나와 주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의 역사적 신고가 또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은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재료와 시장, 시황 함께 고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부합하면 기회고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없어요. 만약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물론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승에 재료가 붙었다. 또는 그런 상승에 시장 상황이 좋다. 또는 시황이 좋다. 이 종목이 포함된 섹터의 시황이 좋다라고 하면 기회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수급도 좋았습니다. 역사적 거래량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에서의 수급도 좋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9월 4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 수밖에 없다. 이 타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거를 그냥 놓친다? 이거는 손실이 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는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게다가 음봉에서의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나빠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잇따른 계약 성사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재료가 붙으면서 지금 다방면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판단을 해보면 그냥 보통 신고가가 아니죠. 역사적 신고가죠. 대량 거래량이 붙었죠. 수급도 굉장히 좋았죠.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 정확하게 나왔죠. 거기에서 또 수급이 붙었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잃는 한이 있어도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도 타점을 줬어요. 내가 만약에 아차 해서 어제 매수 대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 올릭스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 장 초반에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3분봉 캔들 차트 기준으로 굉장히 장대 양봉을 뽑아 주었습니다. 이때 1차 매수, 신규 매수입니다. 만약에 내가 종가에 굉장히 큰 물량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쭉 장대 양봉을 뽑는 자리는 일단 내가 수익 한번 챙겨놔야지 라고 할 수 있는
1차 매도 타점이 되겠지만 내가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 깔끔한 장대 양봉은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1차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 왼쪽 장대 양봉의 캔들에 시가까지도 떨어지는가 싶더니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렸죠. 이 아래 꼬리로 말아 올리는 캔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꼬리 캔들의 저점은 나름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캔들도 봤을 때 계속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집을 할 수 있다. 내가 1차 매수를 했는데 분명히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방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계속 아래 꼬리로 누군가가 모아주고 있다. 거래량이 그것을 세력의 어떤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며 우리는 세력과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차 매수한 물량을 물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방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애초에 내 생각이 맞았는데 이 잠깐의 사이에서 내가 틀렸지만은 좀 더 지나면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걸 차트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있자니 지금 여기에서 세력의 의도가 보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랫꼬리 여기의 영역은 매집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최고 12% 상승, 오늘 종가 기준으로 8.4% 상승세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어제의 종가 이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타점을 놓쳤다라는 건 일단은 실수입니다. 만약에 해당 타점에 대해서 확신도 있고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게 매수 대응한 것도 여러분들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기회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과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동등하게 보고 똑같이 대응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이 쌓이고 확신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겁이 나서 작게 매수 대응하는 건 어쩌면 실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내가 경험이 쌓이고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너무 과하게는 투자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작게 투자하는 것도 실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올릭스 타점이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타점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점이 왔다라고 하면 조금 과감하게, 확신도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좀 비중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필요가 있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면 오늘 어쨌든 간에 8% 종가 상승을 했고, 금일 장 초반 상승에서 1차 익절하고 그리고 나서 5일선 이탈까지 보유의 관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20%까지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전량 매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W 오른쪽 양봉 패턴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며 거의 100%까지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타점을 줬잖아요. 그러면 썩지 말고 그냥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건 그냥 다 익절 처리를 해버리고 새롭게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에서 비중 있게 세게 베팅을 해서 또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내가 올릭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담보로 여기에서 굉장히 세게 베팅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세게 베팅이 가능한가요? 자, 여러분들 경험이 말해주지 않나요? 이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50% 확률이 넘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단기간에 잘 나왔고요. 김영준 투자자는 이 타점으로 빚 다 갚고 5억을 또 벌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확률이 높고 이 타점은 계속 나올 것이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특히나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많이 충족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거두셔야 됩니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아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큰 돈을 못 벌어서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는 조금 큰 돈을 한번 벌어 보셔야지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매수도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 베팅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줘야 돼요. 몰빵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 여러 타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타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계속 하시면서 이런 게 먹히는구나 라는 걸 계속 경험으로 보시고, 요걸 놓쳤어도 여러분들 놓치신 분들이 다음에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타점은 계속 나옵니다. 이런 타점 나오면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면, 스스로 많이 쌓고 확신을 쌓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고가 거감 자름 기법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가 나와야 되겠죠. 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힘이 좋은 건 52주, 그리고 60일, 20일 순으로 신고가의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이 타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신고가로 넘어가면 매물대 압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량, 즉 매물대가 작다라고 하면 이 신고가 영역은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강력한 거래량, 강한 돌파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간혹 신고가 자리는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세력이 이탈하는 자리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력의 진입은 강력한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뿐만 아니라 짧은 양봉 캔들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를 잘했으면 매도는 언제 하느냐?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할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의 관점이다. 일단 내가 매수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유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수익이 충분하게 나고 있을 때 그냥 내 자의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5일선을 이탈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5일선 이탈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 또는 실적 또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 글로벌 정세가 받쳐주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11선 이탈까지도,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대시세를 뿜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함부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신고가 거감 자름 기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단타 기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스윙 기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은요, 그 차트 그대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라던가 전체 시장 상황이죠. 그리고 시황, 그 섹터의 움직임, 그 종목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신다면 확률을 조금 더, 또는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의 W자 패턴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서 또 수익을 챙겨가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발생된 수익을 담보로 더 큰 베팅, 평소보다 더 강력한 비중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릭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요, 의미 있는 상단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해준 이후에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요 캔들이거든요. 자, 요 캔들에서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짧은 캔들은 또 아니고요. 게다가 이 캔들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다소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익홀딩스를 이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황이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노란 봉투법 이슈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연이은 순환매 단체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며 원익홀딩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높은 자리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점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또 자주 나오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요 기법만으로도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요 기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만약에 이 타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 타점도 승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법하고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또 오니까 지금 시장도 약간 그런 분위기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억대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까지 지금 양봉 캔들로 들어 올려 놓은 다음에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이후로 지금 좋은 상승세가 나오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가 거감 자른 기법 요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요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 경험과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요, 비중을 너무 크게 실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이 생겨야 돼요. 남의 말을 듣고 확신을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중을 작게 해서 일단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이런 종목이 나오면 일단 대응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 기법이 정말로 되네? 이 기법이 정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간 발생되었던 수익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을 하셔야지,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중 베팅 하시는 건 또 굉장히 큰 심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적 부담감이 커지면 될 기법도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 관리도 다 신경 쓰시면서 자금 관리 규칙도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만의 정말 평생 돈 버는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